여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최초의 정부 직할시,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 유라시아 대륙 관문 도시, 대한민국 부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산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노인과 바다뿐인 도시, 전국 7대 광역시 중 평균 소득이 꼴찌인 도시, 대기업이 없는 도시, 광역시 중 인구의 자연 감소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 부산에 붙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들입니다. 현재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청년이 떠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인구 문제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라도 도시의 환경이 열악해지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명백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인구 700만이 넘는 광역권을 형성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부산의 인구가 400만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전망은 불과 6년 전인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유출된 인구를 살펴보면 1위가 양산시, 2위가 김해시입니다. 유출된 인구의 대부분은 주거 환경이 쾌적한 인근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보다 높은 집값과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도시 환경으로 인해 인근의 신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부산이 소멸한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6.25 전쟁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도시였고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로 역할을 하면서 한때는 한국 경제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과 자본이 이동해온 곳도 부산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28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1949년에 47만 명으로 늘어났고 1955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부산항을 대한민국 제1의 항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6.25 전쟁 이전까지는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인천항을 통한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6.25 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공산화로 인천을 대신해 부산을 통한 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1960년대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지정학적 입지 조건과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위주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국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 해의 부산 인구 증가율은 10%에 육박하였습니다. 부산의 급속한 성장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부산을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부산과 서울 지역 내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배 중과하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이 많은 부산시는 산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마저 중과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부산에 있던 공장들은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관리하는 이 제도는 1995년에 해제되었지만 1990년대의 부산시는 경제 침체로 인구의 유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흐름들이 부산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바로 IT,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였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에 들어서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인천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35년이면 인천의 인구가 부산의 인구를 추월한다고 합니다. GDP는 이미 7년 전에 인천이 부산을 추월하였고 인천에도 있는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은 부산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부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도시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결국 일자리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노인과 바다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부산에 붙었습니다. 산지가 많은 부산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업도시로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 지식, 정보, IT 위주의 4차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며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과 대기업에 의한 연구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은 대기업이 이전에 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인프라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가덕도 국제공항의 건설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는 것은 도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수단은 과거부터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이 급속한 성장을 한 이유도 부산항을 통한 무역의 증가였고, 경공업의 시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현재의 부산은 기업이 이전에 올 이유가 없지만 공항이 건설되면 관광자원과 무역이 개선되고 부산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부산에 정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시아 대표 금융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도 대규모 국제공항이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은 영국 컨설팅 그룹인 지엔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121개 금융도시 가운데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중에는 8위를 기록하였고, 기업 환경, 금융 발전 분야에서 80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가덕도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더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지방 소멸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는 부산입니다. 지방 대도시 중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 대비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국제적인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인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국제 엑스포 유치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까지 부산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산항이 부산 성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듯이 가덕도 국제공항의 건설은 부산시의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부산의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부산은 서울이 갖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강, 바다, 해수욕장, 마천루와 신도시, 공업지대가 바다와 어우러지는 도시 풍경은 대한민국에서 부산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자원입니다. 국내 최대의 해양 도시이자 항구 도시임에도 해발 800m가 넘는 산이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현재는 낙후된 구도심까지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으며 매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광안대교는 2019년 CNN 고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탑 50 중에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광안대교는 이미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2024년 부산은 EIU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2년 연속 아시아 도시 중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산은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도시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지역 내 총생산이 15조 7,033억으로 부산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부산 신항의 배후 주거지로 명지 국제도시, 명지 오션시티가 건설 중이며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 전체 출산율은 0.66명에 불과하지만 강서구는 0.99명으로 부산 자치구 중 1위이며 2022년까지는 1명대를 유지하였습니다. 도시의 평균 연령도 40.5세로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의외로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살기 좋은 해운대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던 세대가 분리되면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장구, 강서구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망으로 부산의 소멸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부산 인구 400만을 전망했지만 전망은 단순히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의 변화는 지방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역할을 할 것이며 목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산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인 만큼 부산은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소멸하게 두어서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